지난주 수요일에 퀘벡주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안이 대단히 충격적이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어기버 관련 소식과 익스패스 엔트리 카테고리 선발제 관련 소식 때문에 며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름이 아니라 퀘벡주 정부가 올해 받아들일 유학생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사, 석사, 학사 유학은 2024년 정원과 거의 동일하지만 칼리지와 직업학교 쪽 유학생이 대폭 줄게 되었고 특히 어학원을 통한 학생 비자 취득이 아예 막히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몬트리올에 소재한 어떤 어학원은 벌써 오프라인 사무실과 강의실은 즉시 문을 닫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서 학생들의 혼란이 상당히 큽니다. 퀘벡주는 그동안 항상 새로운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운영하거나 기존 제도를 선제적으로 폐지하고 다른 주는 물론 심지어 연방정부까지도 이걸 따라서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캐나다 학생비자 발급 전에 PAL이라는 입학 허가서를 먼저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제도도 퀘벡주의 CAQ를 그대로 따온 거고요. 엘버타주 AIIP가 점수제로 개편된 것도 퀘벡주를 상당히 본따서 만들었죠. 한마디로 퀘벡주는 이민 관련해서 일종의 얼리 어댑터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이번 발표 내용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한국인들이 퀘벡주로 들어오는데 많이 이용하던 루트가 틀어막히게 되었으니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실 만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과정 역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지 퀘벡주 공식 발표 기사의 일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기사의 제목처럼요. 퀘벡주는 2025년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새로 받을 유학생 수를 결정을 하고 공지를 하는데요. 유학생 수가 10년 동안 140%나 증가했고 현재 퀘벡주 내 임시거주 외국인 중 유학생이 무려 21%에 달해서 수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대학교 학사 이상 유학생은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은 칼리지, 직업학교 쪽에서 인원을 줄여서 전체적인 유학생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퀘벡주에서는 공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이렇습니다. 1년 반 정도 진행하는 코스인 DEP 학위과정, 소위 직업학교는 총 32,000명 정도고요. 칼리지 레벨은 도합 29,200명입니다. 1년 정도 진행하는 수료 과정과 2-3년짜리 정식 과정이 합산된 수치가 이렇습니다. 대학교 레벨, 즉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은 전체 수치의 과반수인 63,299명이며 유일하게 작년과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직업학교 과정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영주권 취득 코스로서 한국인에게도 인기가 많던 프로그램입니다. 소위 PEQ 유학 후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저도 이걸로 퀘벡주 주정부 인비테이션인 CSQ를 받고 연방 영주권까지 취득한 케이스인데요. 과거에는 졸업을 하고 불어 듣기 말하기 레벨 B2만 되면 CSQ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졸업 후 듣기 말하기 B2 레벨과 읽기 쓰기 B1 레벨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불어 듣기 말하기 A2 레벨만 있으면 CSQ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프로세스가 간편한 편이죠. 하지만 이번에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데다가 대부분의 과정은 졸업 후 PGWP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이 과정으로 영주권까지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한에 걸리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요. 좀 있으나 마나합니다 사실. 2월 26일 이전에 CAQ를 이미 신청하고 대기 중인 사람들, CAQ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스터디 퍼밋의 발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직업학교 다니는데 현재 다니는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CAQ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성인 교육센터에 다니는 성인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뿐입니다. 발표 기사 자체에서 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퀘벡주 가젯, 즉 공보에 중요한 디테일이 담겨 있으니까 공보를 함께 볼게요. 퀘벡주에서 영어 교육을 죽이고 불어 교육만을 살리려는 강한 의지가 내비치고요. 퀘벡주 어학 연수가 의미 없게 되면서 어학원 업계 자체가 상당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공보를 보시면요. 교육기관별, 학위 등급별로 인원 배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직업학교, 칼리지, 대학교별로 인원 배정이 아주 세세히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곳은 많이 배정돼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없기까지 해요. 당연히 이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모습만 볼게요. 직업학교 레벨과 대학교 레벨만 봐도 퀘벡주의 의도가 보입니다. 광역 몬트리올 직업학교 관할 교육청 중 영어 교육청인 EMSB와 피러스는 합쳐서 1,300명밖에 배정되지 않은 반면 불어 교육청인 CSSDM과 CSSMB는 합쳐서 거의 9,000명이나 되죠. 대학교도 차이가 엄청나요. 퀘벡주에 딱 3개 있는 영어 대학교인 맥길, 콩코르디아, 비숍 대학교와 주요 불어 대학교인 몬트리올 대학교, 셔브룩 대학교, 라발 대학교, 퀘벡주 주립대 인원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바로 다음 섹션에서 할 얘기긴 하지만요. 이제 어학원을 통해서는 CAQ가 나오지 않게 돼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도 사실상 어렵게 됐으니까
어학원에서 언어를 배운 다음에 직업학교, 칼리지, 대학교를 진학하는 방식의 유학도 막히게 됐습니다. 사실상 언어가 미리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퀘벡 쪽 유학은 어렵고요. 영어 쪽은 티어도 극히 제한적이라 이미 불어가 완성된 외국인만 유학생으로 받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퀘벡주에서는 어학연수 목적으로는 학생 비자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DLI, 즉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퀘벡주는 어학원에 따로 DLI를 주지 않고 대신 Cégep de la Gaspésie et des Îles이라는 칼리지의 DLI를 통해서 학생 비자를 받습니다. 이 학교가 퀘벡의 어학연수 및 어학 수업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요. 사립어학원들은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오트르 프로그램, 즉 기타 프로그램에는 배정된 유학생 수가 0명입니다. 어학연수는 칼리지 수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C, AC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기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0명이 배정되었던 건 이제 어학원을 통해서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퀘벡에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영어학교 또는 불어학교로 진학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몬트리올의 생활비가 캐나다 대도시들 중에 저렴한 축에 속해서 가성비 코스로 인기가 많죠. 그래서 구글에 몬트리올 자녀 무상 교육이라고 검색만 해도 이렇게 홍보글들이 난무합니다. 한국 유학원 등 업체들은 몬트리올 자녀 무상 교육이라는 명칭을 무슨 상품명처럼 써먹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게 최소 1년 동안은 완전히 막히게 됐고 지금 정황을 보면 앞으로도 전망이 썩 좋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은 피해자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이 상황이 지속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알아보죠. 일단 첫 번째, 퀘벡 내 모든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영어대학교, 칼리지, 직업학교 및 그 교직원들이 피해가 큰데요. 유학생 규모가 축소돼서 학교 수익에 일단 악영향이 미치고 그래서 운영도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일부 학과가 폐지되거나 강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영어학교가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교수나 강사는 물론이고 교직원들의 레이오프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연방정부 학생비자 발급이 축소된 이후 BC주나 온타리오주 등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퀘벡 학교들도 이미 그때 어느 정도 타격이 입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 방 더 세게 맞게 됐습니다. 두 번째, 모든 어학원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이 폐지돼서 학생들 유치가 어려워지게 됐고요. 학생 수도 급감할 게 확실하죠.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거 이런 운영비 충당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1년만 지속돼도 치명적일 겁니다. 팬데믹 시절에 많은 어학원이 문을 닫았던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어학원도요. 몬트리올에서 가장 큰 어학원 중 하나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코비드 때 버티지 못하고 2020년에 문을 닫았던 전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론 이미 토론토에 본사가 있고요. 몬트리올에 지사가 있던 한 어학원은요. 어제부로 몬트리올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실과 사무실을 닫기로 했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기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다른 학원들에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정책은 1년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불과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코비드 팬데믹 시절, 락다운 시절도 여러 어학원이 문을 닫았었는데 이 상황이 만약에 1년 이상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는 어학원의 교직원들, 특히 외국인 교사들입니다. 퀘벡주 어학원에는 외국인 강사가 참 많아요. 특히 불어 클래스예요. 왜냐하면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퀘벡 주정부 이민인 PEQ 워커 스트림으로 영주권을 딸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강사 일을 합니다. 24개월 일을 하면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저랑 개인적으로 친했던 불어 어학원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들었던 건데 약 4, 5년 전에 불어 어학원 강사 시급은 20불이 될까 말까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박봉이죠.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이제 수업 그리고 그 강도를 생각을 하면요. 반면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일하던 학원의 행정 사무직 직원들은 강사들보다 시급이 한 10불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노리고 박봉으로 일하던 이런 강사들이 어학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직을 하겠죠. 실직을 하면은 PEQ 워커 스트림 진행이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업계 자체가 대폭 축소될 게 자명한데 최악의 만약에 아예 사라지기라도 하면 재취업은 어떡할까요?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영주권 과정이 붕 떠버리게 되고 기타 교직원들 역시 실직하는 등 악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미 어학연수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그 다음 피해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어학원은 오프라인 강의실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토론토에 본사로 학원이요. 같은 전철을 받는 학원들도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업의 질이 급감하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류와
소통도 어려워지겠죠. 특히 추후에 직업학교나 칼리지 진학 계획이 있던 학생들은 피해가 엄청납니다. 모든 학교들이 희호 축소를 당하는 바람에 진학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 체류도 어려워지고요.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퀘벡 쪽 유학을 취급하던 유학원들과 이민 컨설팅 업체들도 고생길에 들어갑니다. 일단 큰 시장 중 하나가 사라지게 돼서 사업 영역이 축소가 되고요. 몬트리올 쪽 업체들은 벌써부터 전화와 카톡이 불나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 코비드 때 제가 다니던 어학원이 문을 닫았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지만요. 그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했던 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업체나 네이버 카페 운영진이나 지인 등 컨택 가능한 모든 곳에 연락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어학원이 문을 닫거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하면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 어학원 하나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상황이라 아마 벌써 혼란이 상당할 거예요. 이미 몬트리올을 주요 지역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유학원들은 전화통이 불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요. 이번엔 업체들도 엄청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기들 고객은 물론 자기들이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연락도 빗발칠 거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알고도 계속 상품을 판 거냐는 원망도 들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전 팬데믹 사태 때 어학원들 문 닫을 때도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이미 프로그램이 닫히거나 축소된 이후에도 그걸 계속 파는 거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지만 이번 사태는 갑자기 이렇게 통보가 된 거고 유학원이나 이민 컨설팅 업체가 이거 미리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이더 정보랍시고 업계에서 도는 루머 같은 걸 대단한 것인 양 포장해서 퍼뜨리면서 자기들의 정보력을 과장하는 그런 업체들이 일부 존재해서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중대한 정책상의 변화는 업체들이 미리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설령 미리 안다고 해도 그게 몇 달 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퀘벡주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이 조치가 2026년 3월 이후에도 지속될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퀘벡 주정부가요.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백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 직접 말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권당인 코알리시옹 아브니르 퀘벡, 일명 까끄 당은요. 최근 몇 년 동안 지지율이 바닥을 쳐서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퀘벡주 총선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퀘벡 분리주의 정당인 빡디 퀘벡과한테 참패를 하고 최악의 경우 교섭단체 유지조차도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핀치에 몰린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2014년에 다수당으로 집권했던 퀘벡주 리버럴당이 2018년에 까끄당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유 중에 하나는 2016년부터 외국인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까끄당은 이민자 숫자를 합당한 수준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공약을 당시에 걸었는데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PEQ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민자가 폭증하는 걸 전혀 통제를 하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퀘벡은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분리주의 정당인 빡디 퀘벡과 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연방 리버럴당이 이민분을 크게 좁히는 등 연방 보수당에서 공언을 하던 조치를 미리 취하면서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데 까끄당 역시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또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북미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 인구가 많은 몬트리올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계속 대규모 시위가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위의 대의와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그냥 반이민 정서가 점점 강해지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요. 내년 2월 25일까지 딱 1년 진행한다고 했는데 1년만 하고 도로 풀어질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계속될까요?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대로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지속되지 않고 1년 만에 끝난다고 해도 어학원이나 직업학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퀘벡에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을 뿐더러 18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차일드 베네핏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사회적 인프라를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퀘벡주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유학생보다는 직업학교, 어학원 등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온 사람들이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칼을 대는 건 이상하지 않고요. 기간을 1년으로 잡은 건 1년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몬트리올 쪽 자녀 무상 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팔던 한 유학원은 2019년에 까끄당이 PEQ 폐지를 시도했을 때처럼 학생들이 시위하는 등 액션을 취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현재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 혼란에 빠진 고객들을 약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일 뿐이지 2019년과 이번 상황의 차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2019년에는 학계뿐만이 아니라 재계, 정계까지 모두 들고 일어나서 퀘벡주 전역에서 PEQ 폐지에 대한 비토 여론이 굉장히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몰려서 야크당의 계획을 취소한 거고요. 이번에는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환영을 하면 환영을 했지 그때와 같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앞으로 어학원 수료 후에 직업학교 또는 칼리지로 진학하는 퀘벡 PEQ 유학 후 이민은 사실상 정말로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요. 어학원 직업학교를 통한 자녀 무상교육 역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퀘벡주는 새로운 정책의 시작이나 기존 정책 변경에 있어서 항상 한 발짝 앞서서 시작하는 얼리 어댑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현재 어학원 수강을 통한 자녀 무상교육 단기 유학 코스가 존재하는 다른 주들도 퀘벡주의 행보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를 예의주시할 거고요. 필요하면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의견들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퀘벡에서 이 코스를 이 과정을 밟고 계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공유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